2022년 9월 트렌드 키워드는 솔티코인, 지세대가 지갑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정해보았는데요. 요즘 우리 경제를 3고 현상이라고 하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장은 얼어붙고 소비 패턴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0 세대는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영끌족이라고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섰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럭셔리 브랜드에 대한 구매도 굉장히 활성화되었었고요. 이처럼 소비 지향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지갑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죠.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반영해서 이번 트렌드 키워드를 솔티코인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솔티코인은 사회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적극적인 소비에서 절약하는 소비로 문화가 전환되고 또 반복적인 일상생활에서 소액이라도 생산할 수 있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현상이라고 저희는 정의를 하였는데요. 소비를 최소화해서 나가는 것을 막고 또 작은 돈이라도 모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2022년 1월을 기점으로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30 세대들은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을 유보하거나 변화에 부정적인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2021년 청년의 사회와 경제에 대한 실태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청년 세대는 가정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9년 저희가 공간에 대해서 청년 인식을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만 하더라도 집은 가족이 아니라 나 자신을 표현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공간이라도 독립을 해서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또 나의 어떤 관심이나 혹은 어떤 생각을 반영한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 유행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독립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2016년 52.4%에서 2021년 44.2%로 감소하였고 독립을 할 수도 혹은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유보적인 의견은 44.2%에서 51.4%로 증가하였습니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경제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불안한 경제 환경 속에서 주거 비용을 아끼기 위한 움직임이었던 것이죠. 미래가 불안정하면 포기하는 것도 많아집니다. 결혼이 그중 하나라고 보이는데요. 청년 세대는 결혼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결혼해야 한다는 의견은 2016년 56%에서 39.1%로 감소하였고 결혼할 수도 혹은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유보적인 의견은 40.1%에서 54.3%로 증가하였습니다. 네, 물론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남녀 역할에 대한 어떤 정통적인 관념이 많이 바뀌었죠. 또 개인주의, 독신을 추구하는 대중문화 이런 어떤 요소들이 큰 영향을 미쳤겠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경제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결혼의 전제 조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항상 첫 번째, 두 번째를 차지하는 것이 경제적 안정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경제적인 불안정이 결혼에 대해서도 부정적 혹은 유보적인 태도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2030 세대는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삶의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데이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 친구, 지인 등과 같은 대인관계를 통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건강을 관리하면서 삶의 만족도 또한 높이고 있는데요. 이와 반면에 가장 만족도가 낮은 영역을 보면 생활 수준, 성취, 미래, 즉 경제와 관련된 사항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주된 요인이 바로 경제임을 알 수 있겠죠. 매년 유엔에서는 세계 행복지수 데이터를 수집하고 발표하는데요. 조사 대상인 149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은 2021년 기준 62위에 랭킹이 되었습니다. 국가의 위상이나 경제 수준을 고려해보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고 특히 2018년 57위에서 5계단이나
내려온 상황이라 과거보다 평균적으로 더욱 불행해졌다는 현실이 아주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경제적인 안정성은 행복의 필요 조건은 아니지만 충분 조건은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경제가 중요하고 현 시점에서 모든 청년 세대가 관심을 갖는 분야가 바로 경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30 세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MZ세대의 행복한 삶의 필수 조건을 보면 경제, 건강, 관계 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건강과 관계는 일상생활에서 일부 성취할 수 있죠. 하지만 경제는 재테크 혹은 절약과 같은 개인적인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관심을 들여서 노력해야 하는 분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관심을 갖는 것이고요. 2030 세대가 경제에 대해 이전 세대보다 더 빨리, 더 어린 나이에 관심을 갖게 된 현실에서 최근에 좀 방향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KPR에서 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과 같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인데요. 약 120만 건의 데이터를 분석했다고 해요. 이 결과 플렉스, 욜로와 같은 소비 지향적인 키워드는 12% 감소하였고요. 무지출, 무소비와 같은 절약 지향적인 키워드는 30% 이상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어떻게 키우고 쓸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다면 2022년도에는 어떻게 지키고 아낄 것인가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소비 지향적인 사고는 영끌을 해서 큰 돈을 벌자, 그리고 재테크를 하자, 간편 투자앱을 통해서 쉽게 투자하자 라는 어떤 내용에 관심을 가졌고, 또 플렉스, 하울 문화, 신상 구매, 오픈런, 명품 플랫폼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 파인다이닝의 인기, 그리고 배달 음식에 대한 소비, 이와 같은 특성이 주를 이루었지만 절약 지향적인 사고는 저축을 통해서 시드머니를 마련하자, 짠테크를 하고 돈을 아끼기 위해 가계부 앱을 사용하자, 무지출 챌린지를 해보자, 중고거래, B급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플랫폼에 관심을 가져보고, 또 점심값, 배달비를 아끼기 위해서 집밥을 먹거나 포장하는 현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소비 패턴은 수시로 변화하지만 이런 절약 지향적인 사고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3, 4년 동안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아끼고 지키고 있고 어떤 행동들로 이어지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시를 통해서 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테크가 있습니다. 앱테크는 어플리케이션과 재테크의 합성어죠. 걷기, 추천하기, 선택하기, 설문조사 참여하기 등과 같은 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보상을 받는 그런 형태인데요. 현금 또는 포인트를 받아서 자신의 어떤 생활비로 활용하거나